화성정 전용기입니다. 행안부 장관님,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많은 의원님들께서 행안부도 선거 투개표 관리하는데 왜 대응이 안 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국무조정실 체계, 상황관리 체계도 있고 행안부에도 체계가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의 그 투개표 지원 상황실 총괄 관리 그 유관부처들을 보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이고 소방청 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우정사원본부 상황실, 그다음에 다른 유관기관은 한전 배전운영처, KT 네트워크 관제본부 돼 있고 시도 이렇게 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행안부도 보면은 경험부 투개표 상황 관리하고 언론 보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 상황 체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근데 일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똑바로 관리 못한 게 아니고 정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정략적인 접근으로 봐서 행안부의 지금 입장이 이해가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방청이 왜 있고 경찰청이 왜 있고 우정사업본부가 왜 있냐라고 보면 혹시 모를 투개표 상황실에 단전 단수 문제나 네. 뭐 화재 문제 이런 거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요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경찰은 또 경비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통신 두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KT나 또 우정사업본부도 그런 어떤 뭐 선거 물품이나 이런 것을 긴급하게 이송할 예. 때를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개표 지원 상황실의 조직도를 보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와 선관위에 연관짓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한 주장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그 투표용지 부족 사항을 상황실에서 행안부 상황실인데 몰랐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도 저는 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선관위도 서울시 선관위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5시에 알았어요. 근데 행안부에다가 왜 이제 알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국무조정실에 있는 그 총괄 사항실에도 선관위 직원이 안 가 있어요. 저희가 선관위 지적을 왜 하냐면 선관위 이런 상황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카톡으로 보고 주고받고 지휘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안위에 연결시키는 거, 행안부에 연결시키는 것이 오히려 과도하다는 지적을 저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언제 알았냐라고 하면 기자가 투표용지 부족해요라고 전화해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왜 저는 행안부와 연관 짓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서 그 조직도를 정확하게 설명시켜 주시면 의원님 좋겠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특히 이 상황은 투표 용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투표 용지를 보충해주고 이송해주고 하는 일에 행안부가 만약에 나서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자칫 부정선거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중에 행안부가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면 투표 용지에 행안부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거 나오면 행안부가 왜 투표 개입하냐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신 말씀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연히 선거관리에 개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그 체계가 잘못돼서 우리가 개헌이라도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 선관위 얘기만 해도 바쁜데요. 그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렸고요. 경찰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청에 국회의원들이 방문할 때 그 뭐 폭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용들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어떠한 경우라도 일단 폭행 시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원의 지적에 반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팩트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 서울청에 국회의원들이 방문할 때는 수사 정보, 경력 운용, 기밀 유출 때문에 그리고 진솔한 면담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죠. 네,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똑같은 잣대를 댔습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근데 아까 전에 그 TV조선 나온 영상 보니까 보좌진들이 찍고 있던데요. 경찰청 안을 원래 그 청사 안에 그렇게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공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마치 폭행을 일방적으로 한 것처럼 주장하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 직책이 경비부장입니다. 방북 연장때 복귀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 현장처럼 시도하는 것을 경비부장으로서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런 식의 말인 겁니다. 예, 촬영 문제로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부장이 지금 이 시비에 걸렸다는 거죠? 청사 경비가 아니고요. 경비부장의 얼굴을 근접 촬영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에 이상한 문제 안 나오게 엄정하게 수사해서 결과 발표. 네, 엄정하게 수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 공무원, 경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저 동영상 화면을 보면은 과도한 공권력 이 행사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예. 서울경찰청을 방문하는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 경비부장의 행위가 우리 청장님의 패가 망신, 일종의 이 겁박성, 조폭 같은 겁박성 발언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겁박성 발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예. 수 없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그 발언을 한 거는 선량한 시민들이 잘못 분위기에 휩쓸려서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촉구한 것이었지 겁박성 발언이 아니었고 그것과 지금 이 경비부장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중에 엄정 대처하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좀 더 강경하게 나온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충성하시죠, 그렇습니다. 청장님. 민중의 지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회 의원님.